지방흡입을 해보신 분들은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미세매뉴얼 테크닉은 좀 더 고르게 생겨요. 미세매뉴얼 테크닉으로 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의사 오빠 김지수 원장입니다. 지방흡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바이오본드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고, 지방흡입을 해보신 분들은 바이오본드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바이오본드라는 말이 저도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자분들이 널리 쓰고 계시는 용어예요. 근데 공식 용어는 아니거든요. 공식 용어는 섬유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이브로시스라고 합니다. 섬유화는 이제 수술 직후부터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생겨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개월 내에 좋아지는데, 증상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딱해지고 감각도 좀 둔해지고 뭐 그런 게 바이오본드의 증상입니다. 수술하면은 생기죠. 생기긴 생기는데 생긴 정도가 달라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 섬유질이 많고 질긴 살들은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재수술인 경우에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이 부드럽고 양이 적거나 바이오본드가 많이 생기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생기긴 생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에 1,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지는데, 시간 지나도 좋아지는데 우리는 더 빠른 회복을 하면은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수술 후에 2주가 지나면 흉터의 딱지가 다 떨어지게 돼요. 상처가 다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후관리를 시작하게 돼요. 후관리를 해주면은 바이오본드가 훨씬 더 빨리 풀리거든요. 후관리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고주파예요. 고주파는 우리 몸에다 문질러주는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열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멀티폴라 고주파를 먼저 사용해요. 멀티폴라 고주파는 깊이가 1cm까지 정도 들어가는 고주파를 얘기하고, 그 멀티폴라 고주파를 가지고 문질러주면은 바이오본드가 풀리고, 근데 바이오본드가 더 깊게 있거나 더 강하게 있는 경우에는 모노폴라 고주파라고 해서 한 3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주파를 추가로 사용하기도 해요. 또 바디가 있고 이제 턱이 있잖아요. 턱은 지방 두께가 얇아요. 보통 초음파로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0.5cm 내외, 이거 두꺼워도 1cm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멀티폴라 고주파 가지고 열심히 문질러주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3cm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멀티폴라 고주파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고주파 중에서 이제 모노폴라를 쓰기도 하고, 또는 엔도몰러지라는 장비가 있는데, 엔도몰러지는 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압을 걸어서 피부를 당겨주죠. 당겨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모노폴라 고주파랑 붙어 있는 건 없고, 멀티폴라 고주파와 엔도몰러지가 복합된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폴라를 쓸 때도 엔도몰러지가 붙어 있는 장비를 쓰면 효과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멀티폴라 가지고 너무 약한 것 같으면은 모노폴라 장비가 따로 있는데 그걸 추가로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디는 여러 장비를 사용하고, 침투 깊이는 모노폴라 고주파가 깊지만 멀티폴라 고주파는 침투 깊이가 얕은 대신에 복합 장비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파워쉐이프 2라는 장비가 있는데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복합 장비예요. 첫 번째가 고주파, 멀티폴라 고주파, 두 번째가 엔도몰러지라고 하는 음압이 걸려있는 마사지 장비고, 세 번째가 LED,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모노폴라 고주파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체외 충격파를 투입하기도 해요. 체외 충격파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어깨나 뭐 다리나 엉덩이나 이런 데 근육이 뭉쳤을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우리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바이오본드나 또는 유착이나 또는 셀룰라이트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체외 충격파의 원리는 이름이 충격파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을 주면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표면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이온 채널을 충격을 주면 세포가 뒤틀리면서 이 표면에 있는 채널들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럼 그게 자극이 돼서 재생하는 물질하고 순환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 자체가 재생을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사형 충격파가 있고, 집중력 충격파가 있고, 세 번째로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멀티폴라 충격파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쓰는 위치가 다르죠. 바디 쪽에는 주로 이제 방사형을 써요. 왜냐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사형 충격파를 쓰고, 근데 방사형 충격파는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분 안 풀린 부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집중력 충격파를 투입해 가지고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중턱 같은 부위, 바이오본드가 보통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생기는데 방사형을 하기에는 뼈가 없으니까 출렁출렁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집중력을 쓰는데, 집중력은 또 깊은 데만 또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포커스 충격파를 사용하면 깊이도 얇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도 방사형보다 더 깊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중턱에는 멀티 포커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이오본드가 다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섬유화는 다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재수술을 해보면 망가져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됐는데 살쪄서 사이즈가 커져서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재수술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휘올날 집어넣으면 안에가 다 섬유화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섬유화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섬유화라는 걸 다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남아있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남아있을 때 고르고 촘촘하게 스트로크를 해서 이게 잘 달라붙어 있으면 탄력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더 좋아하세요. 근데 그 남아있는 섬유화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고 너무 깊이 붙어 있으면 그건 유착됐다고, 부작용됐다 생겼다고 또 싫어하시죠. 다 없앨 필요는 없지만 남아있는 모양에 따라서 부작용일 수도 있고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이라고 생각될 때 체내 충격파를 때리고 고주파 관리를 하고 엔도몰러지를 해서 좀 풀어서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미세매뉴얼 테크닉은 좀 더 고르게 생겨요. 바이오본드도 나중에 남은 섬유화도 좀 고르게 생기고, 그래서 재수술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미세매뉴얼 테크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미세매뉴얼 테크닉으로 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미세매뉴얼 테크닉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고 저희 병원처럼 후관리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수술해서 후관리를 충분히 받아주면은 그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의 결론: 바이오본드는 바디는 3개월, 이중턱은 6개월 정도 지나면 70~80% 정도 없어진다 입니다.